토마토랜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장 들어갔습니다. 오전 우리 증시 이 긴 연휴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벤트, 사실 좋은 뉴스보다는 그렇지 못한 뉴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좀 만족스러운 오전장이셨을 텐데요. 오후장 들어서면서도 이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으로 두 가지 이슈 준비해봤습니다. 그에 앞서서 현재 시장 분위기 먼저 보고요.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12시 구간 양시장 조금씩 뒷심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로는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에다가 코스닥은 하락 전환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장 초반에는 2450선 부근까지도 갔었는데요. 지금은 윗꼬리가 달린 음봉을 형성하면서 탄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오전에는 그래도 1%대 상승세가 유지되나 싶었는데요. 현재는 탄력이 좀 줄어서 0.88% 정도밖에 안 됩니다. 2429.83포인트 기록하면서 2430선을 약간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중 기준으로는 지금이 저점입니다. 그래서 캔들 상황으로 윗꼬리 달린 음봉 기록하고 있고요. 거래도 많이 실리지는 않습니다. 5조 원 약간 넘는 수준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개장한 이후 현재까지의 흐름 보겠습니다.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우리 증시도 여기에 영향을 받으며 시초가는 비교적 강하게 형성됐습니다. 2430선대 중반에서 출발을 했었고요. 9시 구간 출발 이후에는 또 탄력이 좀 더 붙기도 했었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패턴상으로는 서서히 힘이 빠지면서 우하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포지션의 전환은 없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1773억 원 팔고 개인 쪽에서는 2300억 원 가깝게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이 오전장에는 계속해서 샀는데요. 미묘하게 기관의 매수 규모가 약간씩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낼 만한 주체가 지금은 좀 실종된 모습 가운데 이 지수도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승업 중이 약간 더 많기는 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탄력이 강한 섹터부터 확인해 보시죠. 비금속 광물입니다. 업종지수는 3%에 육박하는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섹터 이름은 비금속 광물이지만 한국석유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멘트주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업종지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오늘은 에너지주들이 좋은데 에너지주 한국석유가 포함되어 있는 비금속 광물, 그리고 가스, LNG 관련된 종목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전기가스, 이쪽 섹터가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 정도의 오름세고요. 증권, 통신, 금융순으로 뒤를 잇습니다. 이 뒤에 있는 섹터 같은 경우도 약세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연말되면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대표적인 종목군들이죠. 이런 쪽으로 맥이 흘러가고 있다는 점 업종지수 움직임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다음은 하락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대비 부진한 섹터입니다. 가장 크게 소외되어 있는 섹터 먼저 보겠습니다. 운수 창고입니다. 1% 정도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항공 섹터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반면 미증시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국내에서도 이 항공유를 원료로 하는 이 업체들 별로 좋지가 못한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 업종지수 1%가량의 약세 흐름, 의료정밀, 그리고 종이목재와 기계, 섬유, 의복 순으로 약세권의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은 혼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섹터별로 반도체는 강하고요. 자동차가 좋지가 못합니다. 보시면은 이쪽에 빨간불이 단연 눈길을 끄는데 전기전자, IT 섹터 비교적 양호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으로는 이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업체들 한시름 덜었습니다. 원래는 이 미국에서 만든 반도체 장비 중국으로 들여가지를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이 부분 1년 유예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서 재협상을 했고요. 무기한으로 규제 유예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면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에 화답하듯 1.5%가량의 비슷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반등에 나섰습니다. 삼성 SDI가 2.6%가량,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도 많이 강하지는 않지만 강보합권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 IT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반면 2차전지는 전반적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이 약간은 좀 주춤한 모습. 여기도 보시면은 포스코 퓨처엠이 2% 정도의 약세 흐름 띄고 있고요. 또 반도체는 좋지만 자동차가 약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 기아 이쪽으로 1% 중후반대의 약세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섹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 흐름 좋고요. 그리고 의약품 내에서는 셀트리온 이 3사 합병에 대해서 청신호가 들어오면서 오늘까지 시세 연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장 초반부터 코스피 대비로는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바로 직전 거래일에 2%에 육박하는 급반등을 보여주고 다소 에너지가 떨어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찌감치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되네요. 상승 탄력을 반납하더니 결국에는 하락 전환돼서 현재는 약보합권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0.23% 하락이고요. 814.56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장 초반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은 우하향입니다. 시초가는 820선대에서 형성이 됐다가 그리고 나서는 830선 부근에서 고점 형성하고요. 이후에 상승 탄력 둔화 그리고 현재 하락 전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주체별 동향으로 보자면은 기관이 11시 후반 구간대 매도로 포지션 전환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포지션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장 초반부터 계속 팔아서 현재는 400억 넘게 팔고 있고요. 기관은 30억 정도 파는 것으로 나타나지만은 포지션이 전환됐다. 기관이 팔고 있다라는 점에 차관을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600억 원 가깝게 매수 우위를 나타냅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코스닥 내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요, 앞서서 유가증권 시장과는 확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보면은 빨간불보다 파란불이 조금 더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렇듯 양시장의 분위기는 이 한 화면으로 대변됩니다. 시가총액 상위에 포함되어 있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힘을 내지 못하는데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쪽으로도 2% 안팎의 약세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로봇 쪽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가량 하락하면서 딱 이 종목이 크게 빠진다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3사 합병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오늘 이 셀트리온 3인방 나란히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내에서도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3에서 4% 정도 고른 상승세 띠면서 시장 대비 강한 흐름입니다. 특징주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는 중동 리스크라는 한 단어로 뭐든지 다 설명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요동치고 있는데요. 이것이 확산되면서 이 에너지 대란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고요. 초반에는 이 국제 유가와 관련된 종목군들만 올랐다면 이제는 가스까지 여기에다가 또 음식료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자면은요. 석유 관련된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간밤에 국제 유가는 4%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석유 도소매 관련된 종목군들이 가장 민감하게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한국석유가 거의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홍구석유는 상한가 안착이 됐네요. 극동유화 등의 종목군들도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종목군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특히나 상한가 들어간 종목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매기가 선택한 그 종목군은 바로 가스입니다. LNG 가격도 최근 겨울에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가격 오름세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이런 분위기 함께 영향을 받으면서 가스 쪽으로도 매기 확산되고 있습니다. GS가 어느덧 22%에 육박하는 상승이고요. 대성에너지 21%, 경동도시가스나 삼천리 쪽으로도 강세 움직임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에코바이오라든지 바이오 이 항공유 만들고 이런 업체들까지도 대체 이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까지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방산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증시의 대자뷰입니다. 미증시에서도 로키드 마틴 등의 방산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방산기술력 상당히 좀 가성비 있는 방산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러브콜을 좀 받고 있는데 이런 맥락 가운데 오늘 방산주들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빅텍이 18% 급등이고요. 하늘단조, 해인, 퍼스텍 등의 종목이 두 자릿수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사이즈가 큰 종목 가운데서는 LIG 넥슨 8% 그리고 하나시스템도 7.5% 오름세 보여주면서 초반부터 현재 오후장 들어가는 12시 구간까지 탄력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최근 양자 기술 관련해서 국내 이 기술력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진보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카이스트 연구진에 따르면은 손상된 양자 얽힘을 되돌리는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양자 얽힘이라는 것은요, 원래 이 두 가지 입자가 있을 때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한쪽의 성격이 결정될 경우에는 다른 한쪽까지도 그 성질이, 그 상태가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양자 기술과 관련된 고유의 성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다시 한번 또 양자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로 14%고요. 포위버 10%대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중소형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군들 이제 테마주로서 자리매김한 모습, 오늘 장에서도 강한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알아봤고요. 12시 구간대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